지금부터 속력과 속도라는 주제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속력과 속도의 정의를 살펴보면 속력은 스피드라고도 하는데요. 주어진 시간 동안 물체가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우리가 나타내는 물체의 빠르기, 그래서 어떤 물체가 더 빠른가를 나타내는 상대적 수치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빠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속도는 뭐냐면 주어진 시간 동안 출발점으로부터 도착 지점까지의 직선거리 그 변위를 이동한 값입니다. 그래서 변위의 방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속도도 방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변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력은 스칼라라고 그러고요. 속도는 벡터라고 합니다. 벡터 값입니다. 자, 평균 속력과 순간 속력입니다. 평균 속력은 물체의 순간적인 속력 변화를 무시하고 물체가 운동한 총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값을 우리가 평균 속력이라 합니다. 그래서 평균 속력은 순간적인 속력 변화는 무시합니다. 물체가 운동한 총 거리를 총 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그래서 V average는 T2-T1분의 S2-S1 해서 델타 T분의 델타 S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 순간 속력은 시간 간격이 극히 짧은 델타 T라는 그 0에 가까운 시간 간격 동안의 평균 속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동차 계기판에 보이는 숫자가 바로 순간 속력이다. 그래서 V는 리미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T2 즉 T2가 T1으로 하나씩 접근할 때 T2-T1분의 S2-S1 해서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하나씩 접근할 때 델타 T분의 델타 S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이걸 미분으로 표현하면 ds per dt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예제입니다. 정지한 강물에서 최대 속력 V를 낼 수 있는 보트가 있습니다. V의 속력으로 흐르는 강물에서 large V는 small V보다 크고요. 즉 보트의 속도는 강물의 속도보다 큽니다. 강물을 따라 거리 D만큼 올라갔다가 같은 거리만큼 다시 내려오려고 합니다. 배가 거리 D를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강물이 이렇게 흐른다고 가정했을 때 강물의 속력은 V고요. 자, 보트는 여기서 라지 V로 갔다가 다시 라지 V로 내려올 겁니다. 강물에 대해서. 그 지면에 대한 속도죠. 하지만 강물이 있으니까 그리고 얘들이 움직이는 거리가 D라고 한다면 자,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강물을 거슬러 갈 때 강물로 거슬러 갈 때는 실제로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V-small v라는 속도로 거리 D를 이동하겠죠. 그리고 내려올 때는 large V 더하기 small v 분의 D 이게 총 시간이 되겠죠. 그죠? 자, 강물의 속력 V가 0일 때와 V가 0보다 크다 할 때 어느 경우가 더 많은 시간이 걸릴까? 자, 강물의 속력이 V 이꼴 0이면 총 걸린 시간은 large V분의 2D가 될 겁니다. 자, 근데 V가 0보다 크면 총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총 시간은 large V 제곱 마이너스 small V의 제곱 분의 large D로 묶어내면 large V 더하기 V 더하기 large V 마이너스 small V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총 시간은 V가 0보다 크다 할 때 총 시간을 계산해 보면 large V의 제곱 마이너스 small V의 제곱 분의 이 부분을 계산해 보면 2
라지 V의 D가 됩니다. 자, 근데 이걸 보면 스몰 V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분모가 작습니다. 분자보다. V가 0인 경우보다 분모가 작아요. 그래서 이때 총 시간은 당연히 이거를 뭐 T2라고 하고 이 시간을 T1이라 하면 당연히 T2가 T1보다 크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예제 2번입니다. 자, 10m/s로 달리는 두 자동차가 직선 도로 위에서 마주보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두 자동차가 20m 떨어져 있을 때 20m/s로 날 수 있는 새가 한쪽 자동차에서 맞은편 자동차가 날아갔다가 바로 되돌아오는 왕복 운동을 합니다. 두 자동차가 충돌하기 전까지 새가 날아간 전체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 자동차가 이렇게 10m/s로 오고요. 이쪽에서도 자동차가 이렇게 10m/s입니다. 이 사이의 간격은 20m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새가 얼마로 날아간다? 20m/s로 날 수 있습니다. 왕복 운동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자동차가 충돌하는 시간은 몇 초일까요? 이 두 자동차는 1초 만에 충돌합니다. 그죠? 그러면 새가 운동하는 시간은 1초죠. 그래서 새의 총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20m/s 곱하기 1초 해서 20m입니다. 그래서 새는 최대 20m까지 왕복 운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상대 속도입니다. 상대 속도는 관찰자가 관찰하는 대상의 속도를 말합니다. 즉, 물체 A와 B가 운동하고 있을 때 A와 함께 운동하고 있는 관측자가 B의 운동을 보았을 때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A에 대한 B의 속도, 즉 A가 측정한 B의 속도는 B의 속도에서 A의 속도를 빼면 됩니다. VAB는 VB-VA다. 이렇게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예제 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자동차 A는 정지해 있고 자동차 B는 동쪽으로 60km/h, 자동차 C는 서쪽으로 80km/h로 달리고 있다. 자, A 관측자가 볼 때 자동차 B와 C의 속도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먼저 V의 AB는 어떻게 될까요? VB-VC니까 60-0이니까 60km/h 될 거고요. V의 AC는 어떻게 될까요? 방향을 고려하면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0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80km/h니까 이거는 80km/h 뭐가 될까요? 자동차의 속도는 방향은 서쪽이죠. 얘는 동쪽이 될 거고, 그죠? 자, B 관측자가 볼 때 A와 C의 속도를 물어봤습니다. B 관측자가 볼 때는 어떻게 될까요? V의 BA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0-60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60km/h. 그래서 60km/h 서쪽이 되겠죠. 자, 그 다음 B 관측자는 B가 본 C는 그래서 V의 BC를 계산해 보면 이제는 60 마이너스 80이 될 겁니다. 네. B가 본 C니까 C에서 B를 빼야 되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60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40km/h. 이거는 140km/h 마이너스니까 서쪽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예제 4번입니다. 북쪽으로 80km/h로 달리는 자동차 A와 이게 VA가 되겠죠. 동쪽으로 60km/h로 달리는 자동차 B가 이게 VB입니다. 자, 동쪽으로 달리는 자동차 B에서 본 자동차 A의 속도는 얼마인가? 자, B에서 본 A의 속도니까 결국 자 V의 BA는 VA
VA-VB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VA-VB는 VB의 끝에서 VA로 이렇게 화살표를 끊으면 되는데 이렇게 끊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뭐 이거는 VA 더하기 마이너스 VB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해서 하면 VAB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VAB 크기를 생각해 보면 이쪽이 80이고 이게 60이죠. 그래서 이거는 100km/h 노스웨스트가 되겠습니다. 물론 완전한 북서는 아니죠. 각도가 다릅니다. 그죠? 자, 이것으로 속도와 상대 속도에 대한 내용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